최종 선택 내일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한맥투자증권의 이재광 상무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아시아 주요 증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키프로스 사태, 지금 유럽발 위기로 번지지는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있었는데 좀 그래도 좀 우려감보다는 나은 상황인 것 같죠?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네.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가 조금 조정을 받았죠. 예. 조정받았던 가장 큰 이슈가 두 가지죠. 하나는 키프로스 사태하고 또 하나는 미국 경제 지표가 좋지 않다는 내용. 네. 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여러분께서도 세계 증시 흐름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대충 가름하기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키프로스 사태. 오늘 와우 방송 보신 분들 뭐 아침부터 내내 하루 종일 이 키프로스 이제 귀에 따갑게 들으셨을 텐데요. 한번 정리 한번 해보죠. 자, 키프로스는 유럽 국가, 유로존이 19개 국가죠. 그런가요? 17개 국가군요. 17개 국가에서 단합을 했는데 이 유로존 경제 규모의 0.2%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유로존의 금융 위기 상태가 어제 오늘 시작됐던 것이 아니라 지난 2011년도부터 이미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상당 부분 시장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키프로스 사태가 더 이상 유로존의 금융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는, 오히려 단계에 그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유럽으로 금융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말고 유럽 증시의 흐름을 본더라도 그건 우리가 확연히 알 수 있는데요. 네. 자, 유럽의 대표 국가, 영국과 독일 한번 주가 흐름 한번 살펴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것이 독일의 닥스 지수입니다. 제가 단기 일봉을 보여드리려고 앞에 사상 최고치를 직전 고점을 못 보여드렸는데 독일의 닥스 지수는 2007년도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7년도 7월 달에 8,151포인트 고점을 찍었어요. 근데 지금이 8,100포인트대입니다. 네. 예? 이미 여기서 그런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사상 최고치 신고가 직전 고점 근접했다는 눌림목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어제장에서도 보면은 크게 급락을 했다가 상승은 못했지만 낙폭을 상당히 좁혀주는 장대 양봉의 모습으로 마감됨으로써 키프로스 사태에 의한 시장의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인, 오히려 그로 인해서 독일 지수가 급락을 하자 독일 시장 참여자들은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고치 돌파를 위한 눌림목의 과정이고 상승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영국 FTSE 지수 한번 보죠. 역시 마찬가지죠. 영국 증시도 사상 최고치는 아닙니다. 영국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동안에 그 유럽 금융 위기가 있었느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속적인 전형적인 상승 패턴의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영국 증시를 기준으로 본다면 6,350포인트 강력한 지지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조정은 매수의 가능성이 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역시 영국 증시도 어제 키프로스 사태로 인해서 급락을 보였다가 오후장 들어서 낙폭을 상당폭 만회해주는 저점 매수가 여전히 살아있는 전형적인 상승 패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렇다면 예. 유럽의 양대축 독일과 영국 시장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키프로스 사태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오히려 일시적인 악재로 그치고 마는, 우리나라 시장으로 본다면 대북 악재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장에 급락했다가 제자리에 돌려놓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네. 그 키프로스 사태가 유럽발 위기감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키프로스 악재는 좀 어느 정도 지나가는 것 같은데, 사실 앞서서도 뭐 독일의 닥스 지수라든지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의미 있는 고점을 지금 계속해서 경신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들이 고점을 경신해 나갈 때에도 사실 지지부진했단 말이죠. 지금 2000선을 하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00선을 상향 돌파하기 위해서 우리 증시가 힘을 더 내기 위해서 필요한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던 것입니까? 예, 굉장히 이제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사항입니다. 예. 사실 미국 시장이 사상 최고치 돌파할 때도 국내 증시는 이렇다 상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말, 그리고 이달 초, 3월 초에 2000포인트를 상회하면서 이제 2000포인트를 디딤돌로 해서 다시 한번 한 단계 도약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졌습니다만 여전히 되밀리고 마는, 지난 금요일장 15일장에서죠. 장대 음봉의 모습을 보이면서 1970선마저 위협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장에서 소폭 상승을 마감했습니다. 오늘장에서도 상승폭은 막판에 오히려 줄어드는 네. 그런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모두 언급해드렸던 대로 키프로스에 대한 외생 변수는 크게 적은 모습이다.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미국 경제지표 악화 우려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미국 경제지표가 우려감이 오늘 새벽에 이야기가 됐는데 그것은 전미 주택 건설협회가 발표한 주택지수 때문에 그것이 약화됐거든요. 그래서 예상치 47보다 조금 낮게 나타남에 따라 그것이 악재로 작용했는데 저는 그것이 악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6개월 장기 주택 매매 지수는 전망치가 긍정적으로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이 하락하니까 그 악재를 갖다 들이댄 것 뿐이지 그렇게 경제지표가 미국은 나쁘지 않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결국 국내 증시도 2000포인트 돌파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금주하고 다음 주 초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특히 왜 그러냐면 저는 국내 증시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자, 지난주 17일 날 일요일이었죠. 예. 중국의 양회가 마감이 됐습니다. 전 세계 시장에서 주요국 시장에서 유독 하락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을 위시한 대만과 싱가포르 같은 중국어 문화권 국가들하고 대한민국, 우리나라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안정권을 보인다면 국내 증시도 그에 따라서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근데 중국이 지난주에 양회를 마감함으로써 금주에는 새로운 도약의 한 주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또 하나, 저는 오히려 키프로스 사태가 금주에 터진 것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키프로스 사태가 17일 날 키프로스 의회에서 구제금융안을 표결하려고 그랬는데 18일로 연기했고 18일로 연기하려다가 또 19일로 연기했거든요. 네. 오늘이죠. 유럽 시장으로 보면. 근데 이 19일 저는 또 연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아마 22일 이번 주 말 정도 해야지만 어느 정도 일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설사 키프로스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금주는 조정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하나는 지금 전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불안감을 갖는 것이 뭐죠? 대북 관련 그렇죠. 컨트롤 리스크죠. 예. 근데 이 키 리졸브 그 군사훈련이 언제 끝나죠? 이번 주 말에 끝나죠. 예. 21일 날 끝납니다. 이번 주 말이나 내일 모레군요. 자, 21일 날 이번 주에 끝납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번 주는 이런 악재로 인해서 소강면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 오히려 이런 때 호재성 재료가 나오기보다는 악재성 재료가 나오면서 같이 조정을 받아주는 모습이 더욱더 견고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도 어제 키프로스 사태로 해서 급락했다가 오늘 그래도 하루 만에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긍정적인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국내 증시도 2000포인트 돌파 시도를 금주와 다음 주 초까지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0포인트를 돌파하는 확신을 어떻게 가져야 되냐? 제가 크게 두 가지 조건을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거래량입니다. 오늘 거래량이 얼마나 됐죠? 한 3억 주 정도밖에 안 됐죠? 3억 네. 2천 주 정도요. 그렇죠. 예. 3억 2천만 주입니다. 자, 이 거래량이 5억 주를 넘어서 준다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의 증가 여부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환율입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강조해 드렸습니다. 환율의 동향이 외국인 투자가들의 유입 여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오시죠? 환율이 안정돼야 됩니다. 환율이 안정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1,050원에서 1,150원입니다. 그러니까 1,100원을 선을 중심으로 해서 등락을 거듭하면 안정입니다. 오늘도 1,111원에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 환율이 안정적이죠. 근데 이 환율이 뭐가 문제냐면 하루의 진폭이 너무 큽니다. 어제는 그렇죠. 10원 이상 급등했죠. 예. 오늘은 또 급락했죠. 오늘은 7원 이상 장중 변동폭이 되다가 결국은 4원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하루 이렇게 진폭이 크면 안 됩니다. 한 1원에서 3원 내에서 움직이면서 1,100원 선에서만 안정화된다면 외국인들이 지속적인 유입 가능성은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준비한 차트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죠. 자, 국내 증시 2000포인트가 데드라인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보신 것이 국내 코스피 시장의 일봉 차트의 모습인데요. 자, 지난달 말, 이달 초에 2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2020, 2030포인트 근접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지난 일주일 동안 하락하면서 2000포인트가 다시 붕괴됐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조정은 1970을 붕괴시키면 안 된다는 말씀드렸죠. 어제 살짝 붕괴시켰다가 오늘 봐도 회복하는 모습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아래 거래량 한번 봐주세요. 거래량이 너무 적습니다. 주가가 조정받을 때는 거래량이 감소하는 긍정적인 모습이 있다만 2000포인트 매물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의 증가가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자, 그럼 금주부터 다음 주까지 여러분이 체크할 사항 앞에서 언급해드렸습니다. 거래량의 증가하는지 여부, 또 하나는
환율 시장이 안정화되는지 여부를 체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매매 동향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체크하느냐? 하락시 매도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락시 매수는 하되 오늘 다 매수하느냐, 내일도까지 매수하느냐, 아니면 일주일 텀으로 매수냐의 여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래량, 그리고 환율 동향, 또 하나 보면은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종합적으로 체크하면서 템포만 조절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천선은 결국에는 또 돌파를 하면서 시장이 강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하락 시에 매수 전략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하락 시에 어떤 종목군들로 접근을 해야 좋을까요? 예. 자, 지금 이 조정이 마무리되면은요,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자, 오늘도 그동안 지리한 국면을 보였던 삼성물산이 오늘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또 애플 악재로 인해서 급락을 보였던 LG 이노텍이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용산 사태가 그렇죠? 개발이 네. 와야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것은 법정 관리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투자한 삼성물산은 오히려 그 악재를 딛고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물론 호재성 재료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럼 결국 그 회사가 그 악재에 올인하지 않는다면, 그 영향이 전체 매출에 차지하는 비용이 적다면, 그로 인해서 이미 상당 부분 미리 조정을 받았다면 그것이 바닥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자,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는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나기 전까지 기존의 주도주가 장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결과, 투자 전략은 두 가지죠. 지금까지 현금을 갖고 참으셨던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까지 시장의 주도주는 저는 기존의 장을 이끌어왔던 전기전자 부품 관련주, 그리고 제약주,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이런 종목군들이 아직은 주도주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매매 전략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 주중반 이후 다음 주가 되면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기존의 주도주가 주도주로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 자, 그 가능성도 있고, 또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는 이런 매매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종목을 자세히 언급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커다란 업종으로 말씀드리니까 그 업종 중에서 어떤 종목을 사냐 이렇게 네. 질문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럼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라면 SM, 그렇죠? YG 엔터테인먼트, 그렇죠. JYP 이렇게 세 개를 크게 거론할 수가 있겠죠. 물론 다른 종목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을 사냐? 가장 강한 종목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종목을 선정하는 비결이라는 거죠. 아, 이 종목이 가니까 상대적으로 이 종목도 따라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업종에서 가장 강한 종목을 여러분이 선정하신다는 기본 마인드로 접근하신다면 종목 선정에도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현금 비중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기다리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기다리자면은 그렇다면 지수로 봤을 때는 한 어느 정도까지 기다리는 게 좋다고 생각을 네, 하세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자, 지금까지 매매 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현금을 갖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라면, 자, 조금 더 기다리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렸죠. 모르면 손 빼라. 그죠? 예. 아, 이거 막 갈팡이야. 이 사람 말 들으면 사야 될 것 같고, 이 사람 말 들으면 좀 더 빠질 것 같고, 본인이 중심을 잡지 못한다면 기다리십시오. 그럼 지금까지 기다리셨던 분 일주일 정도만 더 기다리신다면 윤곽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현금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그럼 어떤 모습을 보일 때 매수해야 되나, 어디까지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네. 이게 중요한 거죠. 무조건 빠진다고 해서 1970이 그냥 붕괴된다면 템포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빠져버리면 추세를 다시 엮어가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술적 분석상으로 1970이 깨진다면 다시 한번 쌍바닥을 찍어주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예. 근데 1970이 이번 주와 다음 주가 지지된다면 이것은 그냥 3월 달을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앞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거래량의 유입 여부, 그리고 환율의 안정화 여부를 같이 체크하시면서 진입하느냐 마냐를 판단하시면 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투자 전략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한맥투자증권의 이재광 상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